자, 이번 시간은 이제 113페이지 인감증명서를 봅니다. 인감. 자,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쵸? 하나는 무엇? 하나는 방문신청. 방문신청이 의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감은 여기 방문신청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자신청일 경우에는 적용사항이 아니고요. 방문신청일 경우에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 인감도 요 인감증명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자, 보통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감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엇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줄여서 보면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예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공해야 돼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 이전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이전할 땐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근데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걔 소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감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다.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인감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소유권의 어떠한 저당권 설정.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일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어떤 저당권.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를 의미하는 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 없는 거죠. 왜?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지상권자가 의무자니까. 그들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권리질권 등기할 때, 권리질권 등기를 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저당권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필요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쵸? 매수인이 의무자예요.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감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등기가 딱 나왔을 때 첫 번째 뭐를 확인한다?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자 이겁니다. 판단됐나요? 그쵸? 판단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이겁니다. 이 두 개를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감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면은 인감 첨부, 소유권이 아닐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 위에 볼게요. 환매 빼고 나머지만 봅니다. 이들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지만 소유자는 아니죠. 근데 의무자가 우리가 뭐를 제출해야 돼요? 이 의무자는 다들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무엇해야 돼요?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의무자가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했죠. 그럴 때 무엇을 첨부한다?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의 뭐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인감을 무엇을 해야 된다?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필 등기의 특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하필 등기 특례에 따라서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소유자가 A이고 A이어서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대장상에서 무엇이 됐다?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우리는 몇 월 이내에?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어떠한 등기를 해야 되냐면 하필 등기를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에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하필 등기 특례로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에 이들의 무엇을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또 하나 어떠한 토지를 분할하는데 분할되는 필지에 어떠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었을 때 역시 그들의 무엇을 승낙이 들어와야 돼서 5번에 보면 나와있죠. 1필지 일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 일부에 관하여 지역권 등이 있을 때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를 하여 토지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권리자의 무엇을 첨부해라? 인감.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는 권리 존속 증명서. 권리 존속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토지의 일부에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경료된 상태예요. 그럼 범위를 딱 표시하죠. 이때 이 토지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이쪽에 지은 전세권이라는 것이 존속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 권리 존속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얘는 전부 다 승낙서, 협의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 존속 증명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서서들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11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감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요. 1번에 보시면 보존 등기할 때는 당연히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국가 당연히 필요 없고 3번이 바로 요거죠. 서서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인감을 제출하는데 요 인감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감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감의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그래서 인감의 유효기간은 밑에 써있죠. 3개월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감증명서에서 발행일이 누락되면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일자가 누락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감의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매도용 인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 사용하면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등기 목적이고 가등기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감의 용도잖아. 그죠? 그래서 매매가 아니라면 등기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그 인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써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출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보통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기억,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 재단은 역시 대표자의 인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 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증명, 인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제출할 수도 있고 본국의 인감제도가 있다면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허가 나오죠. 토지거래 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자,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의 가장 핵심은 유상계약인 경우. 자,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토지거래 허가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이전 등기예요. 그런데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요. 계약이 어떠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깔려야 돼요. 계약이 어떠한 전제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그 계약이 무엇이 된다? 유상계약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이 만약에 유상이 아닌 무상계약이면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증여 같은 경우. 그리고 계약이면서 유상이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상권 설정과 지상권 이전인데 예약을 포함을 해요.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도 무엇을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가등기 때 허가를 받았잖아. 요 가등기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본등기를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거민도, 농지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와요. 역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와 마찬가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역시 기본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된다? 계약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계약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국가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만약에 이 A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요거 해야 돼요. 그리고 가등기 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를 할 때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제출해야 돼요. 가등기 때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이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상속, 포괄 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 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매각, 진정 명의회복 2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단은 전부 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계약이다 하더라도 유상계약이 또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번도 수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근데 하나 보시면은 특정 유증해가지고 특정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때는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주소를 증명하는 주소 증명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 증명 정보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어떤 탈세라든지 허무인의 등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등기 권리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권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말소 등기라든지 변경 등기라든지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설정, 이전, 소유권 보존 요때 누구 거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 것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냐면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어떤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의무자도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때는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우리가 보통 신청 정보라든지 등기부상에 뭐를 기록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되겠죠.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핵심은 무엇이다?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이것을 부여를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할 것이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국가지자체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외국민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에 장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대장이죠. 이건 언제 제출하냐면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때는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왜 제공하냐면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할 때 부동산의 표시를 무엇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이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게 되면 먼저 대장부터 정리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멸실 등기할 때. 멸실 등기를 할 때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자에 뭐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것도 이렇게 보존등기.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관계인이 없고요. 두 번째 변경등기. 변경등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 있는데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필요가 없겠죠. 존재하지 않죠. 권리의 무엇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 예를 들어 전세금을 증액한다. 그죠? 채권액을 증액한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할 것이 요건은 아니에요. 즉 뭐냐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 경정 등기할 때 경정. 자, 직권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 첨부해라. 네 번째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 첨부하고, 다섯 번째 회복 등기할 때 승낙서 첨부하고.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자에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면 그때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뭐 요 정도만 우리 교재 한 3-4개 써져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3장에 대한 거 모두 마무리 짓고 이제 4장, 5장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